물론 두 분이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타고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 내가 좀 머리가 좋다, 내가 좀 친다, 이걸 좀 느끼셨어요? 솔직히 말씀해주세요, 시원하게. 하버드 갈 줄 알았다니까. 나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었는데 본과 4학년 때 공부할 때는 2리터짜리 삼다수 생수통 있잖아요. 거기다가 카눈을 10개를 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그만큼 마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. 하루 만에 다 먹었어? 하루는 무슨 1시간 만에 다 먹었죠. 와, 도라이네. 만약에 자녀분이 의대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실 생각이세요? 그래도 바깥 공기 맡으니까 좋네요. 원장님 자주 못 올라오시죠? 자주 못 올라오죠. 단 한 번도 안 올라왔다가 근데 또 겨울이었잖아요. 추웠잖아요. 맞아요. 제가 또 추운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. 나이가 드니까 뼈가 시리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게 돼요. 악플 달리면서. 아니 근데 진짜 20대 때는 완전 미니스커트 입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이제는 뼈가 시려서 무조건 패딩 뭐 이러면서 다니는데 박주영 원장님은 자주 올라오세요? 아니요, 저도 한 번 올라왔나? 그래요? 저희는 약간 늘 4층에 매여있는 노예들. 저는 가끔씩 여기 올라오거든요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뷰도 좋고. 원장님들 근데 지방에서 대학생 하시잖아요. 맞아요. 환경해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. 홍대에서 대학생활 했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? 홍대는 캠퍼스 자체가 작잖아요. 저는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샌디에고 대학교에 한 달 단기 연수 프로그램 갔었어요.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. 거기가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캠퍼스도 엄청 크게 받아내고 와 내가 이런 데서 책 들고 캠퍼스 생활했으면 훨씬 더 말랑말랑해지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. 의대생들 그래도 한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놀 시간이 있지 않아요? 1년 반 정도 있는데 뭐냐 수직적인 문화다 보니까 선배들이 부르는 거에 쫓아다니면 거의 끝나는 시기여가지고. 원장님도 그러셨어요? 예과 2년 계속 그냥 풀러 놀았는데 그냥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빡세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다닐 때도 원장님들 의대 할 정도면 공부 되게 잘하셨을 거잖아요. 원장님 옛날에 뭐 광역시에서 1등하고 딱 한 번.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광역시에서 한 번 해서 와 이제 내가 하버드를 가는구나. 그때는 문과였었어요. 아, 문과였어요? 네, 그때 문과였어가지고 내가 하버드 경제학과를 가는구나. 내가 이제 가는구나 했는데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세상에는 천재가 많습니다. 고등학교 때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? 계속 깨어서 하라는 대로 계속 하긴 했던 것 같은데. 둘 다 모범생이었죠. 저는 야자를 안 했어요. 진짜요? 원장님 때 야자 안 하기 쉽지 않은데. 근데 선생님이 저만 빼줬어요. 잘하니까. 저는 여기서 하기 싫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데서 해라. 어디서 하셨어요? 때때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. 뭐 독서실 가기도 했고. 저도 사실은 문과에서 이과로 옮기다 보니까 빨리 진도를 빼야 돼서 학원도 총총 다니고 박 원장님이 학원을 못 다녔대요. 학원을 간 적이 없는 게 내가 남중남고인데 어머니가 여자랑 혹시나 만나서 사귈까봐 이 밖으로 이 그때 밖으로 얼굴 와, 여드름 너무 여드름 막 엄청 이러는데. 많았었는데 남자들끼리 잘 하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학원 사람을 막 과외 만들어서 하고 그랬어요. 학원을 안 다니고 과외만 하신 거예요?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. 연애하지 말라고 그랬다니. 고등학교 때 연애하셨어요? 저요? 중학교 때 만나는 여자친구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까지 같이 PC방 같이 가고 뭐 그런- 피카츄 돈가스 그런 거 먹었죠. 시내 가가지고. 시내 가서. 대구는 시내가 있거든요. 저희도 대전에는 시내에 이런 게 있죠. 촌이 다 그렇잖아요. 읍내 가는 것처럼. 아버지는 의사시고 어머니는 서울대 나오셨잖아요. 맞아요. 너무 울고 먹어가지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. 부모님이 어쨌든 의대를 보내시려고 하신 거예요? 아니면은 직접 가려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? 저는 삼수를 했거든요. 고등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좀 시험 제일 잘 쳤었고 잘 치다 보니까 나는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다가 약간 쫄보고 시험 치면 망하고 이랬는데 부대 조경학과 이런 데 가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못 가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그때는 공부 좀 잘하면 다 의대를 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는 목적이 생겼었고 막 아기 때 생각하면 우리 완전 유치원 때 하굣길에 아빠 병원 가가지고 환자들 사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용화제 휴게실 들어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. 아빠가 나와가지고 500원 주면 그거 갖고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셨잖아요, 두 분 다. 그러면 부모님 교육관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으세요? 어머니는 다른 세계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긴 해요. 아버지도 내향적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좁아서 의사나 같은 아파트 사는 변호사 이 정도만 친하게 지내고 이모부도 의사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 친구들 중에서 검사를 할
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고모부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계셨을 때 삶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봐라. 주변에서 어머니가 잘 못 보여주니까 그런 삶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완전 애가 이야기해도 별로 공감대도 없었고 엄청 와닿진 않았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보람차다.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. 내가 제일 잘 고친다. 엄청 프라이드 있게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점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세계 안에서 행복해 보였어요. 맞아요. 남들이 보면 진짜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개원하신 지 한 10년까지는 길게 쉬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때는 토요 근무가 완전 확정적인 거여서 주 6일은 당연한 거고 공휴일 이런 것도 다 오전 근무하시고 일요일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널브러져서 집에 힘없이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골프 치러 좀 다녔었어요. 아 맞아. 아무튼 그랬는데 되게 쳇바퀴 속에 다람쥐처럼 살아가시는 것 같지만 지금 잣대로는 QL이 무너진 삶이죠 어떻게 보면. 근데 그 속에서 되게 보람 찾으고 그 안에서 진주를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이고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세요. 아버지의 삶을 보는 게 우리의 우주였었고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가 옆에서도 되게 포장을 잘해줬어요. 아버지가 무뚝뚝하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똑같은 하는 게 어떻니? 의대를 가야 된단다. 근데 사실 우리 때만 해도 그냥 1등부터 10등까지 다 의대 가는 시절이어가지고 그냥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의대 가고 싶어 했었어요. 근데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부모님의 그런 삶의 방식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그땐 그게 당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커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스며들어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같은 맥락으로 했을 때 원장님이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물질적인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정신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삶을 대하는 태도가. 성실함 자체가 좀 체화되어 있다고나 할까?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. 물론 두 분이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부분도 있을 텐데 아 그래 내가 좀 머리가 좋다 내가 좀 친다 이거를 좀 느끼셨어요? 내가 좀 친다. 암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외워지지가 않아서 어. 근데 좀 장점은 이해될 때까지 보기 때문에 기억이 좀 오래 남고 궁금증이 있으면 계속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호기심이 그래서 뭔가 많은 것 같아요. 뭐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습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원장님은 어떠세요? 내가 좀 친다 싶었어요?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시원하게. 하버드 갈 줄 알았다니까. 제가 제일 잘 나갔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. 잘 나갔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네. 강력시도 한 번 1등 했었고 조선일보에서 하는 경제학상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좀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는 그냥 가고 마부들을 가야겠구나. 그때 나 읽었었던 책이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.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자뻑 한 번씩 하잖아요.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. 자뻑할 수 있죠. 그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했었던 건데 뭔가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바꾸는 거는 사실은 정말 극소수고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가 도맡아 하는 일들은 조금의 노력이나 성실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의사도 그런 맥락 속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잖아요. 그냥 내 옆에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진짜 잘해주고 필요한 약 처방해주고 성실함과 세심함과 진지함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돼서 저는 브릴리언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의사만 생각했다. 원장님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?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못했으면 잠을 자지 마라 막 사당 오락 이런 말 있잖아요. 독해야 공부를 잘한다 잠을 자면 안 된다. 우리 엄마는 맨날 졸리면 연필심으로 자기를 맞아요. 찔렀다 이런 거 썰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잖아요. 근데 한 번 그렇게 노력해본 사람에서 또 할 수 있거든요. 맞아 근데 그건 어쩌다 한 번인 거고. 맞아요.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밸런스를 또 찾아갈 수가 있어. 우리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.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쭉 이어나갈 수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스타트하기가 어렵거든요. 고등학교 때 어떤 노력까지 해보셨어요? 와 너무 옛날에 벌써 그렇게 됐나요? 네, 20년 전입니다. 그때는 다 mp3 끼고 수학 계속 문제집 뭐 10건 풀면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우리 때 MC 스퀘어도 있었는데 저 때도 있었어요. 아 진짜? 네,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. 초등학교 네. 우리 고등학교 때였던 네. 것 같아요. MC 스퀘어. 빨간색 여기 띠띠 나오는 거 써보셨어요? 써봤지 저는 오빠가 쓰던 거를 버려서 제가 한번 써보다 이거 뭐 아무것도 의미 없는데 막 이랬던 거예요. 둘째들은 그런 거죠.
거죠. 짬 맞는 거예요. 제가 첫째라 알고 있어요. 짬처리 많이 네, 맞아요. 어쨌든 간에 의대 가면 공부량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. PPT 3,000장, 책 이만큼 쌓아놓고 그렇게 공부를 계속 우겨 넣어야 되는데 그걸 좀 버틸 수 있었던 본인들만의 방법이 있나요? 같이 이렇게 하니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얘도 휘두고 쟤도 휘두고 얘도 졸고 그냥 가는 거지.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이게 스탠다드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냥 하는 거구나.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3일을 세워서 막 공부하고 의대생들 어떤 유튜브 보니까 진짜 밤새서 공부하고 다음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잠을 안 자면 까먹어가지고 근데- 휘발돼가지고 머리 똑똑한 애가 훨씬 잘 치고 그거는 당연하고 강의 들을 때 이미 머릿속에 말이 들어가 있어.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또 남자친구랑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자폭이네 자폭. 자폭.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 하는 그런 썰을 한 번씩만 풀어줄 수 있으세요? 유튜브에서 많이 말해가지고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본과 1학년 때인가 한 3일째 밤을 새고 있었던 때였어요. 제가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침대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이불을 두르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쪽잠 이렇게 자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. 한 3일 동안. 그러면은 마지막 한 3번째 날에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약간 경계가 무너지고 여자들이 독해. 여자들이 진짜 맞아요. 그리고 저는 시험 기간에는 설거지랑 빨래를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. 그냥 딱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부러워. 와가지고 왜냐면 나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거를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 없는 거예요. 원장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? 핫식스를 계속 먹다 보면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생생돈으로 놀아가지고 생생통이 뭐예요? 약국에 수업하는 타우린만 들어가 있고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좀 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플라시보죠, 플라시보.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걸리니까. 나 그런 것도 있어. 자,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었는데 본과 4학년 때 공부할 때는 2리터짜리 삼다수 생수통 있잖아요. 거기다가 카눈을 10개를 타는 거예요. 저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삼다수를 이렇게 바꿔 마시면서 공부하는 거야. 2리터 타려고. 하루 만에 다 먹었어? 하루는 무슨 1시간 만에 다 먹었죠. 와, 도라이네.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시험이 있을 때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한다 약간 그런 거 있으세요? 수능이나 아니면은 의사 국가고시나 전문의 시험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외울 수가 없어요. 사람의 머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잘 아는 부분,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해도 다 나오겠지 싶어서 요거부터 먼저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자신 있는 거부터 완성 그리고 자신 없는 거를 시험 직전에 바르는 식으로 눈에 바르고 이렇게. 자신 있는 거부터 완성을 시켰어요.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네. 영상학과는 공부량이 훨씬 더 많나요? 그렇지는 않은데 공부량은 내과랑 영상학과가 제일 많아요. 아, 그래요? 근데 판독하는 거 보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신기하죠? 신기해. 갑자기 그냥 궁금한 건데 이거는 영상학과는 이제 다 보잖아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. 예를 들어서 위다. 그럼 내과가 더 잘 보는 거 아닌가? 영상학과가 왜 필요하지? 약간 그런 맞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영상의학과가 사실은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요. 영상의학과도 전반적인 온몸의 신체를 보지만 뭐 복부면 복부 전공을 하는 사람, 뇌면 뇌 전공을 하는 사람 다 나눠져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는 어깨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어깨 MRI를 보고 관절경이라고 해서 관절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보는 게 있거든요. 관절경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코릴레이션을 더 잘 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어깨 파열, 회전 근개에 대해서는 어깨 전문 정형외과 의사가 더 잘 볼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깨 근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 영상에서는 그 찍힌 부분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상완근도 있죠. 상완근뿐만 아니라 신경도 있죠.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들은 그것만 딱 봐요. 근데 그 외에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전신을 다 보는 사람이니까 모든 정보들을 다 같이 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복부 CT를 본다. 그럼 복부 전문으로 하는 소화기 내과 의사들은 대부분 딱 그것만 봐요. 간이는 간만 보고 췌장은 췌장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폐 보는 프로토콜로 봤다가 뼈 보는 프로토콜로 봤다가 다른 부인과 질환도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다 봐야지 이 CT가 리딩이 완성되는 거예요. 만약 복부 CT를 찍었는데 척수에 있는 뭔가 놓쳤다. 그럼 쑥 걸리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학과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학과에서 프로페셔널리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판독하는 사람들한테 가산료를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죠.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자기가 보는 분과에 다들 전문가들이에요. 어떤 신경외과 선생님이 저한테 척추에 좀 부서진 것
것 같다. 여기 조금 실금가 있는 것 같지 않냐고. 사실 그분이 실금 없었는데 갈비뼈가 우두두두 다 부러져 있었어요. 근데 이분은 자기가 척추 분야니까 척추만 꽂혀가지고 척추만 보는 거야. 조금만 스크롤을 위에 올라가면 아예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 흉곽에 막 피 고여 있고 이런데 이걸 아예 안 보셨던 거예요. 그분은 신경외과 의사시니까 갈비뼈를 볼 일이 없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학과가 필요하죠. 의사들이 뭐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할 때 그 공부를 뭘 하는 거예요? 논문을 계속 보는 거예요? 논문은 계속 뭐 보죠. 논문도 보고 어쨌든 환자를 볼 때 요 병이 의심되고 이러면 이 주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거죠. 그 전에 했던 거 아니까 다시 꺼내서 보는 거예요. 의대를 가는 게 끝이 아니네요. 시작이에요, 시작. 의대만 가면 행복의 시작이고 뭐 보증 수표고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, 의대를. 가서도 어떻게 보면 수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고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직업인데 좀 적응 못하는 사람들 좀 있었죠. 저희는 아예 제적당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. 한 학번에 한 명? 뭐 이 정도? 그럼 요즘 제일 화제인 것 중에 하나가 초등 의대반 되게 좀 화제잖아요. 논란도 되게 많았고 원장님 두 분은 이제 아버지도 의사셨고 의사로 크셨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의사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의대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실 생각이세요? 저는 안 보내고 싶은데. 그러니까 안 보내면 안 돼요? 만약에 보내야 된다 하면 우진이가 원해요. 엄마 나도 엄마처럼 의사하고 싶어. 근데 본인이 능력이 안 돼요?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나름대로 학원도 알아보고 해야 될 거 하잖아요. 그게 다 DNA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해보게 할 것 같아요. 사람이랑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더 시키고 할 것 같아요. 요즘 하는 것처럼 초등학생인데 막 수학 2개. 아, 그건 너무 싫은 것 같아요. 어차피 나중에 조금만 더 잘하면 금방 하는 건데 조금 앞에 가르쳐 놓으면 얘가 뭐 자신감 있어 할 수는 있겠죠. 이거 다 아는 건데 근데 그걸로 그렇게 길게 갈까? 별로 길게 안 갈 거예요. 근데 참 진짜 정답이 없는 게 저는 다른 거는 선행을 거의 안 했어요. 수학도 선행을 안 하고 저는 영어만 봤거든요.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문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.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미드도 많이 보고 토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토플 점수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한번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영어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되니까 성공의 기억을 어린애한테 심어줬구나.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이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? 타의적이라기보다는 근데 뭐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을 세팅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맞아요. 이게 칭찬을 계속 받으면 그 아이는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칭찬에 너무 목말라서 타인의 시선을 너무나도 신경 쓰는 애가 될 수 있고 사실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데 육아에는 정답이 없고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아이의 성향에 따라. 저는 근데 절대 공부를 그렇게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하면서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 세대가 푸시된 학력, 능력 이런 걸로 승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. 의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? 의사는 진짜 모르겠어. 몇 년 안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지금만 해도 뭐 영상의학과만 해도 요즘에 얼마나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림 넣어놓으면 이제 지브리로 바꿔주는데 지브리 봐봐. 이제 지브리 그리는 페인터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. 그런 상황에서 한 직업에만 목매이는 삶을 살게 한다? 진짜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장님들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매몰되게 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본인들이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네. 얼마 전에 또 이국종 교수님이 봤구나. 엄청 파급력이 컸잖아요. 하루 종일 그것만 나왔어요.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면 참 답답하죠. 필수과 하지 마라, 내외산소 하지 마라, 내외 산소 하지 마라.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 내외산소 하지 마라. 아무튼 오늘 원장님들 고등학교 때 얘기, 대학교 때 얘기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실 거죠? 당연하죠. 저는 늘 하고 있어요. 이게 사실은 인체라는 게 같은 질환이라도 너무 다양한 소견들이 보여서 진짜 공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케이스 레포트 찾아보고 너무 드문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압류 닥터의 박원정이 되겠습니다. 박주환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